뭡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1번 문제 빼고는 다 그 확률 단원에 있었던 내용이죠. 1번은 사실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일부러 좀 쉬운 걸로 집어넣었어요. 2, 3, 4, 5, 6번 여기 2번은 좀 그렇다 치고 3, 4, 5, 6번이 사실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요. 내신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3, 4, 5, 6번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일반적인 내신에선 이 정도 문제로 내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왜? 실수가 엄청 나와요. 여지까지 우리가 했었던 모든 수학 중에서 확률과 통계가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되게 섬세한 학문이어가지고 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되게 좀 많이 중요한 학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오케이. 자, 일단 제한 시간 내에서 일단 최초로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이 남고 다 푼 친구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다 맞은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 맞은 친구가 2명. 한 명은 6번 틀렸고 한 명은 3번 틀렸어요. 자,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한 명은 몇 번이지? 이게 왜 안 보이지? 안 보여. 어이? 내가 뭐라고 쓴 거야? (4번) (6번) 맞을 거야. 미안, 뭐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은 또 3번 6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없네요. 아쉽게도 3개 맞은 친구가 없고 2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그 다음에 1개 맞았던 친구가 1명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이제 2명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다 고쳐서 2명이 됐고,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 5개 맞은 친구가 총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4번, 6번 중에서 4번을 고쳤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3번, 6번 중에서 3번을 고쳤어요. 그래서 6 이렇게 되고요. 또 한 명이 원래 2개 맞았던 친구 중에서 3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6번 하나 남았어요. 3개를 풀어가지고 6번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그 다음에 조금 더 틀린 친구도 1명 있긴 합니다. 조금 더 틀린 친구도. 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6번이 좀 많이 틀렸고요. 1번이 1명, 최종적으로 1번이 1명, 3번이 1명, 3번이 2명, 그 다음에 4번이 1명, 그 다음에 6번이 다 맞은 친구 제외하고 다 틀렸어요. 6번이 다 맞은 친구 2명 빼고는 다 틀렸습니다. 6번이. 자, 일단 2번 빼고는 일단 한번 다 볼게요. 2번 빼고는 2번 5번 빼고는 다 볼게요. 2번 5번 빼고는 2번 5번 다 맞았으니까. 자, 1번은 뭐냐면 2시형, 3시, 4시, 5시 3부터 9시 7까지 일단 얘네끼리만 더해봅시다. 이거를 좌우로 더하려고 하면 되게 헷갈려요. 당장 얘는 뭐로 볼 수 있어요? 3시형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둘 더하면 뭐 나온다고요? 4시1 나오겠죠? 그럼 둘 더하면은 4시 3, 둘 더하면은 6시 3. 6시? 아니? 4시 2지? 미안해. 5시지. 왜 이래? 5시. 둘 더하면은 6시 3. 쭉 하면은 마지막 9시 6까지 따라 내려올 거고요. 그대로 더하면은 10시 7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시, 2시, 3시, 4시 3, 5시 4부터 9시 8까지 더한다고 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싹 다 더하면 뭘로 나와야 돼? 이걸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걸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2시형이 없어요. 1시형이 없어요. 여기까지 더해야지만 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이게 지금 없으니까 10시 8에서 1 빼주면 됩니다. 10시 8에서 1 빼주는 거.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거니까 실제로 얘랑 얘 더하면 뭐 나와요? 11시 8 나오기 때문에 얘는 11시 8 빼기 1로 보면 되겠고, 얘는 11시 3 빼기 1로 보면 되니까
11, 19, 3, 1 빼기 1. 그래서 3, 5. 그래서 55에서 165에서 1 뺀 거 164가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은 하키스틱 정도만 일단 집어넣어놨어요. 하키스틱만. 이항계수 성질이랑 이런 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그리고 2번 넘어가고 3번을 지금 두 명이 틀렸는데 이게 서로소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해요. 서로소가 다 찾으면 돼요. 진짜로 다 찾으면 됩니다. 어차피 1부터 20까지밖에 없어요. 210과 서로소다. 이게 서로소라는 개념이 총 몇 군데서 등장을 하냐면 두 군데서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수에서 서로소 나오고 두 번째는 집합에서 서로소가 등장을 하죠. 서로소는 뭐냐면은 서로서로 소예요. 카우는 아니겠죠? 소. 미안해. 멀소자야. 멀소자. 서로서로 멀다라는 뜻이에요. 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공통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소는 공통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수의 서로소는 사실 자연수의 서로소, 뭐 넓게 보면은 정수의 서로소라고도 볼 수 있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서로소는 자연수에서만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뭐 수의 체계로 놓고 본다면 자연수를 또 찢어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오는 거를 또 찢어요. 뭘로 찢냐? 소수, 합성수, 그 다음에 1로 나누게 되죠. 소수는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 얘는 약수가 1개예요. 얘는 2개, 얘도 2개, 얘는 3개예요. 1, 2, 4. 얘는 2개, 얘는 4개, 얘는 2개,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4개 이렇게 나오죠. 그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애들만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한다. 그럼 얘네가 왜 소수예요? 소자가 또 카운은 아니고 미안해 바탕소자예요. 바탕소. 원소할 때 소자예요. 기본이 되는 수. 그러니까 자연수를 분석할 때 소수가 밑바탕이 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4는 뭐야? 2라는 소수를 2번 곱한 거예요. 그런 애들을 2개 이상의 소수들이 합성돼 있다라고 해서 합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수들은 전부 소수들로 찢어낼 수 있죠. 그렇게 찢어내는 걸 우리는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함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다함수 식 분석을 할 때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연수도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소수들로 찢어내줘야 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때 당연히 자연수에서 서로소. 공통된 게 없다? 공통된 게 뭘까요? 자연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소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로 쓰냐면 공통 소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공통 소수가 없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힘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버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약배수부터 배워요. 약수 배수. 그리고 소인수 분해하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웁니다. 제일 근간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최대 공약수가 2랑 3 같은 경우에는 1로 나오죠. 근데 2랑 4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가 지금 2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소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집합의 서로소는 뭐예요? 집합은 공통된 뭐가 없어요?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원소죠. 그래서 얘는 공통 원소가 없는 걸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그걸 집합의 서로소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디서도 또 나오지? 지금도 또 나오죠. 사건에서는 이거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배반사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서로소라는 거는 공통된 게 없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서로소라는 거는 얘랑 공통소인수가 없는 걸 찾아내면 돼요. 뭐야? 소수는 뭐고 소인수는 뭐야? 소인수는 뭐냐면은 소수인 인수예요. 인수가 나눠 떨어지는 수 또는 식을 얘기하는 거라서 약수는 인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면은 인수라고 얘기하고 수로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라고 얘기해요. 넓게 잡아서 인수입니다.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인수들로 분해한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그냥 소인수가 아니라 그냥 인수면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괜찮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항함수는 수 중에서는 자연수 해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연수 해석과. 자, 그럼 210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들어가죠? 2 곱하기 105, 2 곱하기 3 곱하기 35,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2, 3, 5, 7이 하나도 없는 걸로 찾아주면 돼요. 2배수, 3배수, 5배수, 7배수 다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1, 당연히 얘는 안 돼요.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모든 수랑 서로소입니다. 모든 수랑 서로소. 그럼 맞잖아. 맞잖아. 1은 서로소가 맞죠? 그렇죠? 1은 서로소가 맞죠? 공통된 소인수가 없잖아요. 얘는 소인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소인수가 없는 애. 그 다음에 2 안 되겠죠? 3 안 되겠죠? 4 안 되겠죠? 5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2, 3, 5 다 있으니까. 6도 안 돼요. 7도 안 돼요. 8 아예 안 돼요. 2배수니까. 9도 안 돼서 3배수니까. 10도 안 돼요. 11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2 어차피 짝수는 다 안 됩니다. 2 때문에 다 안 돼요. 13 되죠? 14 안 돼요. 15 안 돼요. 5배수니까. 16 2배수니까 안 되고. 17 되죠? 18 2배수니까 안 되고. 19 가능합니다. 20도 짝수라서 안 돼요.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5개가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적혀있는 카드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20분의 5. 그래서 4분의 1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금 3번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요 개념 한번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개념 한번 설명하려고.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한번 정리 제대로 해놓으면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 자, 이퀘이션. 이거 어떻게 분석하지? 다 다르네요.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지금 8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게 같은 거 싣는 수녀는 일단 아니겠고요.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U랑 A 사이에 4개 문자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볼 거 없이 8팩이에요. 자, 그러면은 U랑 A 사이에 4개 문자가 들어가려면 아니 U랑 A를 먼저 정리해버리면 편하죠. 왜냐면 조건이 까다로운 걸 먼저 해놓는 게 편해요. 뭐 U랑 A 사이에 문자를 4개 집어넣는 걸 한 세트로 만들어서 순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요 풀이도 좋아하지만 이 풀이가 좀 더 이해하기에는 편해서 그냥 요로 갈게요. U랑 A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U랑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럼 가운데 4개 있을 테니까. 아니면 U랑 A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U랑 A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 3가지 외에 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U랑 A 자리, U랑 A 자리를 먼저 한번 골라볼게요. 그렇죠? UA가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1번 6호라고 잡았다라고 쳐봅시다.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U랑 A 중에서 UA로 가냐 AU로 가냐, 그래서 UA 순서를 정해볼게요. 그렇죠? UA 순서. 그럼 여기 U 들어가고 여기 A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는 6개의 자리잖아요. 조건 따로 없잖아요. 그럼 6개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버리면 끝나요. 괜찮죠? 끝. 그쵸? 이렇게 정리해주면 편할 겁니다. 물론 U랑 A 안에 들어갈 문자 4개를 뽑아서 나열해주고 UA 순서 바꾼 다음에 한 세트 메뉴로 문자 2개 더 남았죠. 이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네? 그럼 본인 편할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6팩은 나누면 8 곱하기 7. 약분하면 4. 그래서 7, 4, 28. 28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일단 생략하고요.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아파트먼트.
이게 뭐야 문자가. A, 그 다음에 E 하나까지만 모음이에요. 그쵸? 모음. 우리 아이오 알고 있으니까. 그죠? 난 처음에 진짜 맨 처음에 수학할 때 나는 모음 몰라가지고 뭐가 모음인지 몰라서 특히 W 이게 모음인지 자음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고생했는데 미안해. 옛날에 아직도 생각나서 그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자 아무튼 I, U, U만 모음이죠. A, E만 모음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T부터 TT 그 다음에 P, R, MN 그렇죠? 이렇게 총 9개 문자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조건이 뭐예요? 같은 문자가 껴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두 가지 복합 유형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상 조건이 걸려있으면 조건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2개 이상 조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6번을 많이 틀리는 거예요. 복합 유형이라서 뭐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잘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돼요. 진짜로 뭘 먼저 해도 돼요. 우선순위가 더 센 거. 얘는 얘부터 하는 게 편하겠네 라고 감이 와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긴가민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뭘 해도 비슷한 거예요. 뭐 먼저 해도 비슷한 거예요. 그럼 본인 편한 걸로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뭘 좋아하냐? 나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사이배열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고 얘네를 사이사이에 껴넣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얘 나열하면서 TT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AA는 어차피 나중에 사이에다가 껴 집어넣을 때 내가 순서 주면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인을 이웃하지 않는 걸로 먼저 봅니다.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돼요. 진짜로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이 조건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러면은 9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은 이 6개를 먼저 나열할게요. 그러면 6개 먼저 나열 6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요. T, M, N, P, R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 E가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이에다가 껴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A가 들어갈 자리가 몇 가지? 7가지. 또 A가 들어갈 자리가 6가지. 마지막 E가 들어갈 자리 5가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A가 둘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순열로 안 주면 되죠. 그냥 1, 2, 3, 4, 5, 6, 7 7개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그냥 미리 뽑아서 갈게요. 그래서 A가 들어갈 자리 난 그냥 이렇게 2개 뽑을래. 그럼 거기다 그냥 A 놓고 시작하면 돼요. 괜찮죠? 뽑기만 하면 되잖아요. 같은 문자니까.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큽니다. 조합으로 문제 풀어도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9팩을 2팩, 2팩 나누죠? 이거 조합으로 그냥 문제 풀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개. 자, 9개 자리 중에서 AA가 들어갈 2자리 뽑고 그 다음에 남은 7자리 중에서 TT가 들어갈 2자리 뽑고 TT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괜찮죠? 똑같아요. 이거 어차피 9, 8, 2, 1 곱하기 7, 6, 2, 1 곱하기 5팩. 이게 지금 9팩이잖아요. 9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조합하고는 같은 겁니다. 진짜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르게 나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가요. 그래서 조합만 잘 써도 사실 순열은 안 쓸 수 있어요. 조합만 잘 써도.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7개 중에서 2개 뽑아놓고 나머지 2는 어디다가 집어넣지? 하나, 둘, 셋, 넷, 5. 5개 중에서 하나 자리 뽑아서 A가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 이건 어차피 그냥 5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2가 들어갈 자리 5개.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일단 2팩 하나 약분할게요. 2팩 하나 약분하고 그 다음에 6팩 약분합시다. 6팩 약분하면은 9, 8, 7 나오겠네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전개해서 가볼게요. 얘는 2, 1분의 987 분의 얘는 76, 21 곱하기 5예요. 아니 꼭 약분으로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약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죠? 7도 하나 약분할게요. 그럼 6은 2로 약분해서 4 남고 3 약분해서 3 남고 4, 3, 12분의 5 그렇죠? 그래서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논리만 명백하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답은 다 똑같이 나와요. 본인의 논리만 명백하면은. 그래서 내가 암기식으로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계속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진짜로. 그때그때마다 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잘 맞는 친구들은 되게 잘 맞는데 안 맞는 친구는 되게 안 맞아요. 왜? 왜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가지야?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확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 하죠.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래요. 뭘로 풀어도 되네. 그럼 뭐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래도 중복조합이라든가 이런 건 좀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진짜 그 재능으로는 이제 한 탑3 안에 드는 친구였었는데 확통을 수업을 나가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옆에서 계속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그냥 본인 방식대로 푸는 거야. 근데 다 풀려요. 전교 3등 했어요. 경우의 수랑 확률까지는. 근데 기말 때 4등급 나왔어요. 팍 내려가요. 왜냐면 이게 통계는 조건부 확률이랑 통계는 좀 정형화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열린 생각이 아니고 약간 좀 닫힌 풀이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열어놔야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앞부분은 약간 재능빨로도 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는 약간 조금 그래요. 미안해.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진짜로. 알았어. 미안해. 그만 떠들게. 와 화이팅. 알았어. 갑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최종적으로 용어는 일단 그렇다 치고요. 확률은 구분해 보면은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세 번째 기하적 확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수학적 확률만 했고요. 자, 수학적 확률은 쉽게 말하면 당연한 확률이에요. 당연한 확률. 그래서 당연한 확률인데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만 작은 의미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식은 어떻게 써요? A 사건의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간다라는 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게 통해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이게 통합니다. 이해돼요? 그죠? 뭔 소리지? 이해되지? 그죠?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왜? 자, 정육면체 주사위면은 얘는 1, 2, 3, 4, 5, 6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경우의 수 6개 중에서 하나니까 6분의 1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막 이렇게 넙대대한 주사위가 있어요. 막 이런 주사위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들면 있겠죠. 그렇죠? 1이 제일 넓어요. 2가 그 다음으로 넓고 그 다음에 3, 4, 5, 6이 옆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도 주사위 굴릴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촉 봐도 말도 안 되죠. 1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솔직히 말하면 제일 넓으니까 던졌는데 이렇게 서 있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네. 경우의 경우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모든 면들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야지만 경우의 경우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경우의 경우로 갈 수 없다. 그걸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하면은 근원사건의 확률이 모두 같을 때만 경우의 경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르잖아요. 근원사건은 다시 한 번씩에서 나오는 하나 결과밖에 없는 거야. 그냥 원소 하나인 사건이에요. 원소의 하나인 사건. 1사건, 2사건, 3사건, 4사건, 5사건, 6사건. 얘네 확률이 다르니까 이건 경우의 경우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또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로또를 샀어요. 1등 1명, 기타 99만 9,999명 있다고 칠게요. 100만 명이 산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로또를 샀다.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등과 그게 아닌 거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네. 그럼 내가 1등 당첨될 확률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2분의 1.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르잖아요. 얘는 1등 당첨될 근원사건의 확률 자체가 100만 분의 1이고요. 얘는 그 외 나머지 근원사건의 확률 자체가 100만 분의 99만 9,99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동일시해서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합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검은 공이 4개 있어요. 주머니 안에 검은 공이 4개가 있고 흰 공이 2개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공 2개를 뽑는다고 쳐봅시다. 공 2개 뽑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검, 흰. 순서는 상관없다고 쳤을 때 흰 세 가지죠. 그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어차피 검은 것끼리 다 똑같고 흰 거는 흰 것끼리 다 똑같고. 그럼 내가 여기서 공 2개를 뽑았을 때 검은 공이 2개 뽑힐 확률 그러면 3분의 1 돼요? 안 되죠. 얘도 3분의 1이야? 그러면 안 돼요. 당장 검검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흰 나오는 것보다는 검검 나오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르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각각의 확률은 따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갖다가 놓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검은 공 1번, 검은 공 2번, 검은 공 3번, 검은 공 4번, 흰 거 1번, 흰 거 2번 6개를 다 다른 걸로 잡아요. 검은 공끼리 다 똑같고 흰 공끼리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예 검은 공을 다 다른 검은 공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횟수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뽑는데 그 중에서 4개의 검은 공 중에서 2개의 검은 공 뽑는 걸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 3번 검검 나오나 2, 4번 검검 나오나 어차피 검검이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15분의 6이 되겠고요. 얘는 62분의 4실 2실 8 되겠죠? 15분의 8. 얘는 62분의 2실. 그렇죠? 15분의 1. 그러니까 얘 한 번 나올 동안에 얘는 8번 나오고 얘는 6번 나와요. 근원사건 자체가 확률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다 다른 걸로. 괜찮죠? 이게 실제로 검은 공이 다 똑같고 흰 공이 다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뽑을 때는 다 다른 걸로 봅니다. 왜? 다 다른 걸로 보면은 각각의 근원사건의 확률은 다 똑같잖아요. 이거를 검은 거 뭉탱이 하나, 흰 거 뭉탱이 하나로 보면은 검은 거 근원사건의 확률은 얘보다 한 2배는 더 커요. 괜찮죠? 그래서 다른 걸로 봐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본 거는 뭐예요? 근원사건의 확률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같게 만들어서라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놓고 경우의 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원사건의 확률 자체가 같게 만들기 위해서 다 다른 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어떻게 돼요? 공끼리 서로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서로 다른 검은 공 4개, 막 서로 같은 검은 공 4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검은 공 4개, 흰 공 2개 이렇게 가요. 왜?
같아도 달라도 다른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다 다른 걸로 보면 됩니다. 확률적 행위에서만 그래요. 확률적 행위에서만.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맞아요. 괜찮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맞습니다. 이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볼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볼게요. 통계적 확률. 얘는 뭐냐? 결과적으로 나오는 확률이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확률.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론 주사위를 굴릴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수학적으로 못 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굴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0번, 1000번, 10,000번 굴려요. 10,000번 정도 굴렸더니 얘는 5번 중에 한 1번꼴로 1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럼 얘는 5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시행해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는 아무래도 A 사건 1이 나올 확률을 보통 시행의 수랑 연관시켜서 봐요. 시행의 수가 n번이다. 그럼 얘는 시행의 수분의 성공의 횟수. AN을 n번 던져서 성공한 횟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시행의 수분의 성공의 횟수. 자,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해가지고 내가 주사위 한 번 굴렸는데 1이 한 번 나왔어. 100%야. 한 번 중에 한 번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많이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던져야지만 이게 확률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시행됐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충분히 많이 시행됐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된다? 당연한 확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확률로 볼 수 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외 없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던져보니까 걔는 6분의 실제 확률과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실제로 주사위 같은 거 던져봐도 어때요? 정육면체 주사위 던져봐도 한 100만 번, 막 6만 번 던졌다고 칠게요. 6만 번 던지면 1의 눈이 딱 정확하게 10,000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경우의 수분에 1이 나온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은 6분의 1이랑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성립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 일단 292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292번. 이거 있잖아요. 몸을 일타는 경우를 구해도 되죠. 그치? 근데 그거 구했을 때 요거가 이게 틀렸나요? 그치. 왜 그러냐면은 몸이 A에 2가 다 이웃하는 거를 빼는 거 말고도 A끼리만 이웃하는 거, 2에만 이웃하는 거. 세 개가 다 이웃한 것만 빼는 게 아니고 셋 중에 둘만 이웃하는 것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뺄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사이 배열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잘 잤어. 오케이. 자,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5단계까지 합격할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2단계까지 합격한 학생이 다 3단계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9,120번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 중에서 성공 횟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어차피 25,520번밖에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2단계 여학생과 5단계 여학생만 있어도 됩니다. 오,
자,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할 확률. 다시 한번 전체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예요. 2단계 합격한 학생 중에서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2단계 합격한 학생 69,120명이 전체 시행 횟수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성공 횟수예요.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한 횟수. 그럼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한 횟수는 2520번이에요. 그쵸?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P. 자, 그러면은 0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2도 약분 한번 해볼게요. 3, 4, 5, 6. 뭐야? 3, 4, 5, 6이야? 맞네. 분의 2로 약분하면 10, 26. 2로 또 나눠봅시다. 1, 7, 2, 8. 분의 5, 1, 3. 그럼 얘는 3으로 약분되네요. 3, 5, 15. 20이니까 3, 7에 21. 3, 6에 18. 그쵸? 3으로 약분하면은 1, 7, 1. 뭐야? 또 3으로 약분 가능하죠? 3으로 약분하면은 192. 또 3으로 약분하면은 5, 7. 또 3으로 약분 가능하네요. 그럼 약분하면은 얼마지? 3으로 약분했을 때 64. 얘는 19가 되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 P구나. 그래서 64P는 그죠? 19가 됩니다. 64P는 19. 오케이. 자, 이게 다예요. 그냥 전체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예요. 자, 근데 보통 통계적 확률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내신에서 진짜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사실 보기도 힘들고요. 통계적 확률은 개념적으로 알자라고 그냥 나온 거고, 실제로 통계적 확률 문제 나오면은 이런 문제로 보통 나와요. 이런 문제로. 전체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인데 그게 충분히 시행이 많으면은 수학적 확률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말은 어려운데 문제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자, 290번 한번 같이 볼게요. 290번. 자, 요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있고요. 파란 구슬이 3개 있고요. 검은 구슬이 N개 있어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 중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내가 1개의 공을 뽑아요. 1개의 공을 뽑는데 그 중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5 중에서 2예요. 그쵸? 수학적 확률은 얘잖아요. 이 중에서 공 하나 뽑았는데 그게 흰 공 나올 확률이 N 플러스 5분의 2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청 많이 시행했어요. 이걸 몇 번 시행했는지 몰라. 그냥 몇만 번 시행했다고 칠게요. 그럼 몇만 번 중에서 성공 횟수가 8번 중에 한 번이래요. 약분 다 했더니 8분의 1로 나오더래요. 8번 중에 한 번 꼴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8번 중에 한 번 꼴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 횟수가 무수히 많았을 때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걔는 어차피 수학적 확률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학적 확률식하고 연결시켜서 N값을 뽑아내달라. 그게 통계적 확률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이 어떻게 돼요? 분모가 16 나오면 되겠죠? N이 11. 그렇죠? 왜냐면 16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문제 293번. 이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당첨제비 개수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당첨제비 개수 자체를 미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나는 당첨제비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외 나머지를 꽝이라고 한다면 합쳐서 9개니까 꽝 개수는 9-n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9-n개. 자,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아요. 그러면 2개 뽑으면은 수학적 확률로 당첨 2개 나올 확률이 9개 중에 2개 뽑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당첨만 2개 뽑는 해당하는 경우의 수. 요게 수학적 확률이 되겠네요. 그게 통계적 확률과 시행의 수가 충분하다면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죠? 요게 메인입니다. 요게 메인. 저게 그냥 끝이에요. 저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오늘은 확률을 끝내고 조건부 확률을 나갈 거예요. 지금 확률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할 게 없어요. 확률은. 미안. 문제가 쉽다는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할 게 진짜 없잖아요. 저거밖에 없어요. 저거. 용어 정리한 거라. 진짜로. 저거만 딱 정해놓고 나면 어차피 경우에서에서 다 했던 건데 뭐. 그죠? 다 했던 거. 이런 것만 이제 좀 처음 배우는 거죠. 통계적 확률.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 번만 좀 해볼게요. 계산. 자, 그럼 NC는 9, 8, 4, 9, 36, 6이네요. NC가 6이니까 당첨이 4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로 가볼게요.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교육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빠졌어요. 결론은 뭐냐면 유형 9번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안 풀어도 돼요. 유형 9번 진짜로. 수능에선 절대로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내신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내신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걸 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최근 강북 지역에서 한 3, 4년 정도 안에는 지금 출제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강북 지역 쪽에서는. 자, 그러면 왜 설명을 하냐? 여긴 왜 있냐? 기하적 확률이 결국에는 통계 쪽에서 쓰여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문제는 풀지 말고 내용은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 기하적 확률은 그냥 당연한 확률이에요. 뭐지? 그럼 수학적 확률을 하고 같은 건가? 같은 거예요. 진짜로 같은 거예요. 같은데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그란 원판이 있다고 칠게요. 동그란 원판에 0, 1, 2, 3, 4, 5, 6, 7, 8, 9 미안해. 0과 10이 똑같은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돌림판이 있다고 칠게요. 다 등간격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정가운데에서 화살표가 있어요. 시계처럼. 그리고서는 얘 바늘을 툭 쳐서 빙글빙글 돌아요. 돌다가 딱 멈추면은 그때 가리키는 그 지점의 실수값을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여기 딱 찍혔어요. 정가운데 1.5 1.5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0부터 10까지 실수 다 존재할 수 있어요. 실수 전부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사실 다 사건들이에요. 다 사건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딱 1이 갈 확률을 구해달라. 그 사건을 A사건이라고 할게요. A사건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1인 사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때 확률 어떻게 될까요? 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어차피 한 가지니까 1이라고 보면 돼요. 왜? 모든 사건들은 확률이 다 똑같을 테니까. 그죠? 등간격이라서. 그죠? 등간격이면은 다 똑같을 테니까. 그럼 경우에서 보면 경우에서로 가도 되겠죠. 그냥 한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0부터 10까지 실수 개수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괜찮네? 셀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1이 나올 확률은 한없이 0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아, 이런 거 구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화살표 가리키는 그 값들을 변수 지정해 놓으면 얘는 0부터 1까지가 다 튀어나와. 0부터 10까지가 다 튀어나와요. 이거에 대한 실수값을 우리는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도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그런 함수 그래프는 0부터 10까지 맨날 똑같은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맨날 상수함수로 나오겠죠. 왜냐면 모든 점들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확률. x가 1일 때 확률이 아니고 x가 그러면 0부터 1까지 확률을 한번 가보자. 그럼 0부터 1까지 확률이면은 0부터 1까지의 경우의 수분에 0부터 10까지 경우의 수분에 0부터 1까지 경우의 수예요. 괜찮죠? 아니 그러면 셀 수는 없잖아요. 셀 수는 없지만 어차피 길이에 비례해서 점개수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1 길이만큼 가지고 있는 점개수랑 1부터 2까지 점개수랑 다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길이 전체 경우의 수 대신에 전체 길이 분에 해당하는 길이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길이는 지금 10이죠? 해당하는 길이는 1이에요. 괜찮네? 그래서 확률은 10분의 1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막 랜덤하게 돌아간다고 친다면 0과 1 사이에서 이 화살표가 존재할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을 확률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길이분의 길이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형학적인 확률이라는 거예요. 도형 이용해서 확률 계산한다.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차이점이 지금 뭐예요? 수학적 확률은 이런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어요. 셀 수 있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능할 이자에 세산자 써서 이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산적이다. 셀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자연수처럼. 아니 x가 0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하면 어차피 1, 2, 3, 4, 5, 6, 7, 8, 9, 10 10개잖아요. 셀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수로 가면 못 센다라는 거예요. 왜? 연속적이라서. 그래서 기하적 확률은 변수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둘 다 당연한 확률이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으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 있지만 얘는 셀 수 있어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그냥 가고 얘는 못 세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길이 가지고 찾거나 넓이 가지고 찾거나. 그게 다음 단원 통계 부분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통계 단원 1단원이 이산 확률 분포예요. 변수가 이산적인 애들의 확률 분포예요. 저기 수학적 확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거의 통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예요. 변수가 연속적인 애들. 기하적 확률의 확률 분포 버전이에요. 통계 버전. 괜찮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언제 또 나왔었지? 예전에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열하고 함수가 딱 그 차이예요. 수열하고 함수는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못 들은 친구도 있고요. 수열하고 함수는 완전히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변수 차이밖에 없어요. 수열은 변수가 자연수로 등장합니다. 왜? 1항, 2항, 3항 이렇게까지 3.5항 이런 거 없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건 있는데 3.4번째 이런 거 없잖아요. 셀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셀 수가 없어요. 실수 범위로 가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2n 플러스 1 같은 거. 초항은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함수에도 똑같이 있죠. 1차 함수. 등차 수열하고 1차 함수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다만 변수가 자연수냐 실수냐의 차이인 것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도 무슨 이렇게 나왔다. 그럼 초항은 2고 공비도 2인 등비수열. 함수에서도 똑같은 거 있어요. 지수함수.
다 겹쳐져요. 다 겹쳐집니다.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열의 합 시그마. 나는 그래서 시그마를 이산적인 애들의 합이다 그래서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시그마를 이산적인 것들의 합. 함수도 합이 있죠. 인테그랄 적분. 얘를 그래서 나는 연속합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합이라는 글자 서메이션에 S자를 갖다가 그리스어 대문자로 갖다가 쓴 거고요. 이게 S자예요. 서메이션의 약자. 얘는 서메이션의 약자 S자를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쓴 것뿐이에요. 둘 다 합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게 이산적이냐 연속적인 걸로 구분을 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수학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도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 교육과정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알아야 돼요. 2단원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줄은 몰라도 돼요. 기하적 확률을. 근데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설명만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문제는 안 풀고. 문제는 그냥 이걸로 대체한 거예요. 그렇죠? 아, 길이분의 길이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넓이로 나오면 넓이분의 넓이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안았어 미안해. 화이팅. 잠이 안 돼. 잠이 안 돼. 자, 그래서 요 간단하게만 좀 써놔 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A 사건의 확률은 뭐냐면 얘는 전 사건의 길이, A 사건의 길이, 길이분의 길이로 가거나 아니면 넓이로 가거나. 내가 이게 넓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보통 넓이를 S로 쓰거나 서피스 약자로 맞나? S인가? 맞나? 몰라. 아무튼 그래서 넓이 면적이라는 뜻의 서피스 약자 S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에어리어 약자 A로도 쓰는데 둘 다 들어가 있어서 미안해. 그냥 넓이로 썼어요. 넓이라고. 그 다음에 부피, 분의 부피. 그렇죠. 도형을 이용해서 간다. 이 부피는 보통 볼륨 이용해서 들어가죠. 볼륨이라는 단어, 이 부피라는 뜻.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그냥 전부 다예요. 개념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개념적인 것만. 문제는 어차피 안 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유형 9번은 싹 다 드러낼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희는 내신에서 지금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던데요 라고 하면 얘기해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설명해 줄게요. 기하적 확률은. 근데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낮아요. 자, 그러면 우와! 자. 아유, 쉬었다 갈까 그냥? 요것만 설명해. 자, 기본적으로 확률의 성질을 좀 잠깐만 볼게요. 자, 어차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사건, A 사건은 반드시 전 사건의 부분집합이에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렇죠? 공사건.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당연히 그러면 전 사건 확률은 얼마예요? 아니, 뭐 볼 것 없이 1이에요. 왜냐면 NS분의 NS인데 그냥 1이 나오겠죠? 뭐 주사위 굴릴 때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눈이 나올 확률. 그럼 뭐 1이죠. 100%.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사건의 확률. 공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주사위 눈이 존재하는데 주사위를 굴려서 7이 눈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이에요. 괜찮죠?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7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걸 무슨 한 B라는 사건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원소가 7이에요? 아니, 없어요. 왜? 전 사건 자체가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7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체 집합을 넘어가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공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NS분의 N 공집합이에요. 6분의 빵. 그냥 빵 나오겠죠? 그렇죠? 주사위를 굴렸을 때 7의 눈이 나올 확률. 빵.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그럼 모든 사건들은 나올 확률이 항상 어때요? 얘보다는 크지만 얘보다는 작겠죠? 그쵸? 0보단 크지만 1보단 작겠지. 잠깐만. 전사건일 수도 있잖아. 그쵸? 공사건일 수도 있잖아. 그쵸? 항상 0과 2사이에서 나와요. 모든 확률은. 그쵸?
땅 퍼센트에서부터 100%까지밖에는 안 나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 전부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련된 거예요.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뭐냐? 합사건의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벤 다이그램 안에서 집합을 그린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사건, 아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들어가요? 뭐 물론 합집합 원소의 개수 그냥 다 일일이 써도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한 번씩 더하고 교집합 중복되니까 한 번 빼죠.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양변을 그냥 NS로 나눠주면은 원래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양변의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 PA 합집합 B가 된다. 얘는 또 이렇게 찢어놓으면 NS분의 NA예요. 그러니까 A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찢어놓으면 또 NS분의 NB가 되니까 B의 확률.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곱사건 확률. 똑같은 겁니다. 괜찮죠? 이게 덧셈 정리. 왜? 합사건의 확률보다는 곱사건 확률 구하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이하의 수들 중에서 2배수거나 아니면은 5배수가 100 이하의 수 중에서 한 개 뽑을 때 이거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구해요? 자, 2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거나 B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합사건이죠? 물어보고 있는 게 합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풀려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A 몰라 2배수 다 더하고 5배수 다 더하고, 그럼 2배수면서 5배수인 거는 두 번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수 면서 5배수인 건 한 번 빼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100가지인데 2배수 50개 나오겠죠? 100개 중에서 5배수 20개 나오겠죠? 100개 중에서 2배수면서 5배수면 10배수예요. 10배수 10개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100분의 60이구나. 그쵸? 5분의 3의 확률로 2배수거나 5배수인 게 등장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덧셈 정리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에요. 이게 나중에 조건부 확률에서는 곱사건의 확률 관련된 곱셈 정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덧셈 정리 관련된 거. 너무 당연해서 좀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로 풀면 쉽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그냥 체크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참고적으로 봐야 될 거. 여사건의 확률. A사건의 여사건의 확률. 그렇죠. 그냥 전체 확률에서 A사건이 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 이거는 어차피 그냥 여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개념 내용 끝. 확률에서 더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괜찮죠? 어차피 다 아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집합하면서 다 하게 돼 있는 내용들이라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요거만 알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용어 정리 처음에 한 거. 시행사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그냥 문제 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힘들지?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 알았어, 미안해. 문제는 쉬었다가 갑시다. 다음 시간, 다음 쉬었다가 확률 끝낼게요.